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9월 5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9월 첫째 주 경마 주간이에요.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9월달 경마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끼어있기 때문에 3주 경마로만 시행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 마필들이든 부산 마필들이든 제주 마필들이든 출주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전반적으로 편성 자체도 상당히 빡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이번 주 전반적인 토요경마의 흐름은 어려워요. 출주주 수도 많고 전반적인 편성 자체도 중후반부 쪽으로 가면서 상당히 혼전 양상의 경주가 많기 때문에, 자, 이번 주 토요경마는 상당히 재밌다. 그래서 일요경마보다는 오히려 토요경마가 상당히 배당이 나올 가능성도 높고, 전반적으로 터지는 흐름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첫째 주 경마라고 해서 무조건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터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 주부터는 이제 주간 경마로 돌아왔죠. 이제 노을 경마가 사라지고 일경주가 이제 10시 50분에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시에 마지막 경마가 이제 끝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정상적인 주기로, 자, 이 겨울철 동절기까지 논스톱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난주에는 강타가 이제 하반기 경마 계획을 발표를 해드리고, 그러고 인해서 이제 첫 번째로 8월 월말 경마를 맞이했었는데 잘했어요. 굉장히 잘했습니다. 지난주 이제 승부처만 총 9개를 적중했고, 그중 메인 승부처는 일요일과 부산 모두 퍼펙트 적중을 했고, 준메인 승부처까지 적중을 하면서 특히나 1호 경마에서 나름대로 대승으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지난주는 잘했다. 케라니 클래식 대상 경주였죠. 치프레드켄의 클린업 천하 단통으로 적중을 했고, 당시 딱 3마리만 가져갔습니다. 6번 신데렐라맨 딱 3마리 가져가서 적중을 시켰던 대상 경주 메인 승부처 케라니 클래식 대상 경주 멋진 단통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또 일요 현장 승부처인 일요제 6경주에서 진영의 거인이 강력하게 파기는 경주에서 무조건 잘라라, 이세마가 1400에 처음 올려붙였는데 거리 적응력 부족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진영의 경우에는 선행을 가더라도 안된다, 가감하게 잘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2번 럭키스타의 8번 JS군단 복승식은 13.6배, 쌍승식은 무려 33.5배 단통으로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또 일요 조용한 승부처였죠. 신마 및 성장마 편성이었는데, 자, 일요제 3경주였습니다. 6번 브레카이저 신마이지만 잠재력이 우수한 만큼 강력한 축을 넣고, 9번 인디러너 복승시 29.7배, 쌍승시 63.1배 적중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 선전을 했고, 또 부산교차 첫 번째 승부처인 부산교차 2경주에서 강타의 갈리마 엔센포 파이를 놓고 강력하게 또 승부를 들어가서 적중을 시켜드렸으며, 토요제 1경주에서도 굉장히 잘했어요. 동반의 대항에 1번 신발을 단통으로 때리고, 여기에 10번 베스트 로켓이라는 마필을 3복승까지 철저하게 안고 가라고 해서, 자, 3복승은 51.5배, 그 다음에 뭐 복승은 6.3배, 쌍승은 9.6배 가지고 모두 다 단통으로 싹쓸이 적중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토요 조용한 승부처였습니다. 역시나 신마 및 성장마 편성이었는데, 자, 요 경주에서도 7번 황금세상에 10번 자이언트 홀드, 자, 7번 10번 단통으로 복승식 8.5배, 쌍승식 15.8배를 단통으로 적중을 시켜드렸으며, 대공의 장산 타이거 역시나 현장 승부처로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또 부산 경마에서는 또 부산 1경주에서 65.7배, 8번 애니라인에 12번 제타바이트, 복승식 42.1배, 쌍승식 65.7배 역시나 적중을 시켜드렸고, 부산 A급 준메인 승부처에서도 대부름달이나 마피를 관리마로 선정을 해서 A급 승부를 펼쳤는데,
당일 인기권 전력인 탱크파워가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복승 8.1배, 상승 11.3배, A급 준메인 승부처를 적중을 시켜드렸으며 또 부산 메인 승부처였죠. 또 최강이지를 가감하게 자르고 고지 정보를 대가리로 놓고 들어가서 8번 성산패천과 복승 5.7배, 상승 13.0배 메인 승부처를 적중을 시켜드렸고 제주 경마에서도 알토란 같은 단통 적중이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난주는 상당히 내용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난주 적중 내역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주 토요일 경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날 한구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9월 셋째 주 3주 경마를 따뜻하게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경마에 강타와 함께 하신다면 강타로 준비를 많이 한 만큼 여러분과 함께 멋진 대승을 한마음 한뜻으로 무조건 이기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 강타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상승세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원만 있다면 강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자 토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제 1경주입니다. 전력 미숙이 신마와 현분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인데 요 편성은 아주 세게 때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재미나게 보는 마필은 5번 헷 항공모함이라는 마필입니다. 헷 항공모함을 강하게 읽어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550kg대의 순발로서 엄청난 큰 체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전반적인 잠재력이 우수하다. 아무래도 체구가 크기 때문에 관절 쪽에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도 높고 요배통이라든지 허리 쪽에도 문제가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기본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파워감을 겸비하고 있는 마필이라 5번 헷 항공모함은 이번 1경주에서는 꼭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1경주에서는 5번 헷 항공모함이란 마필 신마이지만 나름 싹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2경주입니다. 어느 정도 입상마의 우연이 드러나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주 빠른 선행만은 없어요. 그렇다고 또 아주 뒷심이 우수한 마필도 없어요. 그렇다면 다들 밋밋한 마필들 위주로 짜여져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 두 마리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3번 햇빛에 있습니다. 요 마필은 이제 근간에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조정 거치고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조정 거치고 직전 견주시 조정을 거쳤던 마필이고 이번에 문세영 기술은 전격적으로 안장 교체를 하고 출전을 하는데 아주 약편성을 만났죠. 종반 뒷심은 괜찮은 마필인데 초반 순발력이 아직까지도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이번 편성에서는 비교적 약편성을 만났고 경주력의 핑퐁 상승이 예상되는 마필이라 3번 햇빛에서는 어떻게 된다? 가져가야 된다. 다음은 이제 5번 가이아 썬더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송재철이라는 기수가 인기마의 기수가 하면 복승률이 좀 떨어지는 단점을 갖고 있고 전반적인 경주 운영 자체가 서둘르다 보니까 인기마의 기승시보다는 비인기마의 기승시 배당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5번 가이아 썬더가 이제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마필인데 과연 어떤 식으로 몰아줄지. 자, 순발치고는 아주 작은 원클캣의 자마인 430다만짜리 말입니다. 순발이 이렇게 체구가 작다 보니까 순발력도 그렇게 빠르지가 않은데 지난번 경시 이제 부족했던 순발력을 끌어내면서 종반 탄력까지도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 봤을 때는 5번 가이아 썬더가 가장 우수하니까 5번 가이아 썬더와 3번 해피레이스의 입상 가능성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일요제 3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어느 정도 입상마의 우열이 드러나는 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기본적으로 7번 쌩쌩돌입니다. 주행검사 자체는 아주 빼어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이지만 지난번 데뷔전을 뛰는 걸 보니까 1200에 출전을 해서
순발력은 아주 빠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종반 타격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특히나 결승선을 통과할 당시 여력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시에도 7번 쌩쌩돌이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그래서 7번 쌩쌩돌이는 무조건 가져가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한두만 더 소개를 시켜드린다면 바로 4번 슈퍼문이나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근간 두 번의 경기에서 점진적인 경기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경시 이제 선행력을 하강을 하겠지만 반대로 이제 추임력 측면에서의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3경주 역시도 빠른 마필들이 없는 아주 느린 편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반 탄력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4번 슈퍼문과 7번 쌩쌩돌이가 동반 입상의 가능성 그만큼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토요제 4경주로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밤! 첫 번째 승부처. 배당이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지난주에 제가 강타가 멋지게 첫 번째 승부처로 맞춰드린 마필이 있었죠. 4번 청계로키라는 마필. 요 마필을 1400에 출전을 했는데 그 이전 경시 1000m에서도 지구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 청계로키를 강하게 추천드렸던 이유가 선행마의 특성을 살린다면 의외로 많이 뛸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성장마 일대에 한해서 아직 마필의 능력이 베스트로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400으로 거리가 늘어날 때에도 선행이라는 특성, 주특기를 살린다면 의외로 끝까지 버틴다. 이런 설명을 정확하게 ARS를 통해서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멋지게 입장에 성공을 했는데 4번 청계로키가 이번에는 글쎄 저는 그렇게 아주 세게는 안 봅니다. 아주 이게 뭐 빠른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요번 편성에서는 어느 정도 견제가 들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의외로 부러질 가능성도 조금은 내포를 하고 있다. 당연히 이번 경시 이제 다카시가 계승을 또 하고 있겠고 또 선행이라는 딱 표면상에 보이는 인기마잖아. 그런데 이번에는 이 보이는 인기만은 견제를 그만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청계로키가 누구나가 다 지구력이 부족하다고 조교사든 기수든 누구나가 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강타만 그렇게 인정을 안 했던 거죠. 그러면서 맞춰드렸던 건데 요번에는 조금 불안해요. 요번엔 좀 불안하고 오히려 이번 경주시에는 여타 마필들 중에서 의외의 마필이 입상을 하면서 이번 4경주는 총 8조밖에 출전을 안 하지만 의외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 없다? 갖고 있다. 자, 그 중에서 빼탱권의 필이 안착을 시키는 마필은 6번 트리플 탱고라는 마필입니다.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기력을 보여준 마필로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어요. 아주 빠른 순발력은 아니지만 이번 경시에는 이제 선행력의 상승과 더불어 추임력의 동반 상승 가능성 충분히 갖고 있고 1400에 대한 거리 적응력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6번 트리플 탱고가 이번 편성에서는 배당의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6번 트리플 탱고 덜덜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 편성은 누가 팔리더라도 배당이 높다. 자 그래서 중배당 이상을 노릴 수 있는 총 8조의 인정주의지만 첫 번째 승부처로서 강력하게 한번 노리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6번 트리플 탱고의 선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5경주입니다. 출전 수는 총 12도지만 내용은 뭐 그렇게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는 아니에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재미나게 보는 마필은 7번 스마트 캡틴입니다. 좋게 얘기하면 능력 정체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가장 안정적이고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번 편성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우수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맞죠. 왜? 편성이 약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5경주에서는 7번 스마트 캡틴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선두권에 빠른 마필들이 좀 있죠. 자 11번 포트 스톡션도 빠르고 또 7번 스마트 캡틴도 빠르고 안쪽 게이트 1번 라우프도 빠르고
또 4번 지상여제도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12번 파티타임도 빠릅니다. 어찌됐던 간에 7번 스마트 캡틴은 선행도 가능하지만 선입정제 능력도 어느 정도 겸비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7번 스마트 캡틴은 편성상 2번 편성상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자. 얘는 선입이 돼요. 선입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만은 보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선입이 된다. 물론 57kg에서 좀 불안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마필이긴 한데 저는 어찌됐든 간에 7번만은 일단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고 여기에 뭐 1번 라우프 지난번 경주시 이제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면서 금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주며 다소나마 선입에 대한 검증이 덜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하긴 한데 어찌됐든 뭐 능력상으로는 충분히 읽어줄 수 있는 마필. 4번 지상여제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는 제가 안 된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번엔 됩니다. 왜 돼? 옵스윙 같아서?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그 이전 경주시에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정을 거쳤고 그 조정 자체가 이제 너무 심하게 조정을 거쳤긴 했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직전 조정했다는 경기력의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그래서 4번 지상여제까지도 배팅권에는 필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편성상으로 보면 1번 나우프나 4번 지상여제, 여기 7번 스마트 캡틴이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중에서 7번 스마트 캡틴의 선전 가능성에 가장 높은 관심을 가져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자, 오늘 토요경마는 총 14개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주교차는 2개 경주밖에 시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경마의 비중이 너무나 약하죠. 왜 2개 경주밖에 안 되니까. 곁다리로 들어가는 느낌도 강하고. 그래서 이제 2개 경주이기 때문에 하나만 이제 승부처럼 선정을 하고 또 하나도 선정을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욕먹을 것 같아서 하나만 선정을 했어요. 이번 제주교차 2경주가 오늘 강태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그나마도 이 경주가 배당의 메리트를 갖고 있는 경주이고 와장창하고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틀리던 맞던 간에 저는 배당 때릴 거예요. 당일 현장에서는 9번 인호공주가 강력하게 팔릴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마필을 맞춰드리면서 무슨 설명을 드렸냐면 인호공주는 이번에는 온다. 왜? 사이즈상 육구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절정기의 기량은 아니지만 이번엔 온다. 자, 그러면서 설명을 드렸던 마필인데 이번에도 상태가 좋고 하니까 58.5kg의 높은 부담 중량을 달고 있지만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 편성상으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배팅권에는 필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9번 인어공주는 일단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착을 시키는데 얘를 단통으로 때리고 있을 생각은 없어요. 얘는 받치기로만 가져갈 생각입니다. 얘가 항상 제주경마든 서울경마든 부산경마든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 보이는 인기마에 대한 의심을 가져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얘가 대가리야. 그리고 얘가 일반적인 생각이 다 대가리면 얘에 대한 의심을 가져야 돼. 3차가 봐도 할 말이 없는 거거든. 경마라는 것이 늘 뒤통수가 있는 거거든. 한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9번 인호공주는 안 되는 마필은 아니죠. 사이즈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가장 윗급위를 형성할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능력상으로 대가리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9번 인호공주를 이번엔 3착을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방어 맞고는만 가져가면서 승부들을 단통은 중고배당 단통으로 작심 배당을 노리면서 자, 제주 메인 승부처에서 한번 오전장에 여기서 한번 고배당 승부를 한번 던져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빠밤! 고배당이나 한번 맞고 들어가라.
자, 그래야지 한번 석이 확 살죠. 항상 있잖아요. 이 경마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 젊은 사람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보다 왜 경마를 잘하는지 아세요? 돈에 대한 열정이 강해서 그래. 나이 드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 이게 들어오겠어요? 이제 자기 그동안의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들어올래나? 에휴, 그래도 아무리 나이가 먹었어도 열정을 갖고 있을 수는 있잖아. 목소리가 크다고 열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몰아줘야 되는데 그런 응집력이 오합지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럼 제가 왜 그걸 간단하게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는 제가 그야말로 이제 깍두기라고 하지. 맞대기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제가 그냥 한 방에 조져. 때려 이씨! 무작정 이거밖에 없어! 뭐 이렇게 예상을 할 때는 젊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그냥 씨발 강타 한번 때리래. 아우 그냥 한번 때려. 이런 친구들이 많았어. 근데 이제 저도 나이를 먹으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 기가 빠지는 것 같아. 너무 힘이 들어. 그럼 땀이 뻘뻘 나고. 그러다 보니 또 소리 질러서 예상을 할 때도 없고 본장에 가도 그 차 안에서 예상을 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 더워 거기 들어가면 1분을 못 버텨. 너무 더워. 에어컨 틀어도 더워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서 하는데 소리를 못 지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별로 본장에 가서 할 때가 목소리가 더 적은 것 같아, 저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 친구들은 6을 끝나고 해요. 대부분이 끝나고 이제 욕을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제 팬들이 이제 많아지셨거든. 야, 근데 매경주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이가 뭐 60이 넘었다는데도 야, 그렇게 끝까지 그런 정신 상태로 무슨 경마를 해요? 한마음 한뜻으로 이 말이 꼭 들어와야 된다고 소리 지르고 기를 모아서 옆에 있는 놈 기죽게 그냥 왔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오는 거지. 왔어 오겠어 네가 오는 거지 뭐. 아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 밥 벌어먹고 살겠어요. 기력도 없고 욕은 또 겁나 잘해. 그냥 문자로 그렇지 뭐 네가 뭐 그런 말에 간다.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기를 한마음 한뜻으로 쫙 모아가지고 내가 이긴다! 그냥 나이를 먹어서 저는 그냥 올 때는 됐어! 그러고서 옆에 젊은 애들이 깜짝 놀래요. 아따 씨가 강타에 또 지랄이요. 저 왜 지랄이요? 아이고 맞췄나 보다. 잠깐 누구 먹지. 그렇지만 저한테 맨날 떠드냐고. 말 들어올 때 얘기하는 거지. 말 들어올 때 내가 절에서 남이 압을 탑을 간삼보살 여기서 경마하나? 아니면 추예수님의 묘사를 이렇게 조용한 데서 경마하는 거 아니잖아. 들어오는데 어떻게 조용을 해. 그때 잠깐 소리를 질러야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기를 모아라. 기를 모아서 때려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제 기가 모아져야만 젊은 친구들이 이길 수가 있는 거고 내 막걸리 말릴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잠깐이라도 힘을 넣어서 어른에게 방구 나올 때처럼 힘 딱 내가지고 그래 왔어! 이렇게 한번 소리를 지르는 것도 경마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토요지 6경주입니다. 한 마디만 얘기하죠. 이번 퍼펙트 클로는 올 것 같아요. 편성상으로 보나 허재영 기수와 문세영 기수의 인연으로 보나 여기서는 오는 조죠. 그렇기 때문에 이래저래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퍼펙트 컬러의 후착 찾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리온 같은 말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별반 의미가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퍼펙트 컬러만 대가리 놓고 때리면 된다. 다음 제조교차 3경주로 넘어갑니다. 4번 비법. 아이고 지난번에 어쩌다 와버렸어. 그것도 제스 대가리 온버티게 또 와싱 상담하고 와버렸네. 아이고 짜증나라. 나라 중에 제일 재수없는 나라는 짜증나라다. 자, 4번 필법이 이번에도 여전히 상태가 좋고 기본 사이즈가 6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법 비법은 이번 편성에서 올 가능성이 높다. 뭐 팔리는 마피로 추정부로가 팔리고 무한공간이 팔리고 뭐 유랑극단이 팔리고 신천도체가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무한공간은 이제 서서히 버릴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또 팔리겠죠. 지난번에 3차로 왔으니까. 근데 왠지 모르게 재수가 없어. 지난번에도 견인불발에 무한공간에 때문에 진치가 와서 아주 지난번에 제주경마는 용서비 때문에 아주 조져버렸어요. 생전 안 오는 사람이 그날따라 그냥 겁나 와버리네. 그래가지고 조져버렸는데, 짜증나. 어쨌든 배당을 때릴 때마다 대끼리 말이, 용서비 말이 오는 바람에 제 배당 마저게 전부 깨져버렸어요. 뭐 오면 뭐해? 4.3배 같은 거. 아유 진짜 4번 이 비법은 이 편성에서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 후창만의 현장에서 정신일도 화사불성으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에 7경주 오늘 강타에 토요일경마 조용한 승부처입니다. 자, 1번 창세입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지하주가 갈 수 있는 말이 왔네. 지하주도 이제 그 후검양실에서 보면은 이렇게 내리면은 꼭 뭐가 안 좋았다 얘기하면서 그 말에 대한 복귀를 꼭 하더라고. 그래서 뭐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거죠. 자기 말을 탔는데 뭐 어디가 안 좋더라 얘기를 해야지 관리사들이 그 말을 듣고서 그걸 보완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복귀는 해야 되는 거야. 저희들도 복귀가 중요하지만 관리사나 조교사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조교라는 게 엄청 어렵다고 늘 얘기하냐면 조교라는 거는 그 전에 이 마펠이 스태미나가 부족을 했으면 구보량을 늘리면서 아주 그 시간, 조교량을 늘리며 구보를 길게 이렇게 놔주면서 스태미나를 보강을 해야 되는 거고, 말이 순간 스피드가 딸리면 강하게 때리면서 조교를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쏠림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그만 부분밖에 안 되지만 그러니까 경주력을 향상을 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조그만 부분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 걸 일일이 비교 분석을 할 때면 일주일에 몇백 마리씩 나오는데 그걸 다 분석해가지고 조교를 한다는 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 그러면 그거를 할 수 있는 건 뭐 엑셀 작업을 해던가 무슨 컴퓨터적인 아주 능수능란한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술력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조교를 완벽하게 본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또 완벽하게 봐서 얻어지는 부분도 아주 작기 때문에 조교를 저는 포기를 한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거는 투자 대비 가치 대비 가치가 나오는 일이 아니다. 그 일부분을 먹기 위해서 그럴 바에야 정확한 능력 분석을 어떻게 배울 것이냐를 고민을 했고 그로 인해서 발견한 것이 데이터 경마고 데이터에 의해서 능력 분석에 한해서는 마필의 능력 분석에 한해서는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부하는 강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했던 것을 지금도 후회를 하지 않고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마에 있어서. 저도 1년을 넘게 하루도 안 빼놓고 조기를 나간 적이 있었어요. 초창기 시절에 거기 가서 조깅도 하고 말이 안 나오면 진짜 그때 체력도 많이 단련되고 열심히 맞죠. 그래서 얻어낸 거예요. 조교도 안 보고 예시장도 2년 내내 예시장에서 말만 봤지. 말을 보면 답이 있는지 안 해본 게 어디 있겠어. 제가 전문가라면서 다 답이 없어. 눈 깔면 해태돼. 그리고 그 사람이 안일해져요. 더 이상의 발전이 없어. 그러니까 조교 보는 사람 조교밖에 못 봐. 왜? 그만큼 게을러졌기 때문에 발전이 없어. 그게 그냥 낙이야. 낚시하는 사람 그냥 가만히 있듯이 조교 보는 사람들도 왜 말한 것만 좋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연구하고 뭐가 바뀌고 이런 이 활동적이지가 못하다고. 그래서 사람이 안일해지는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창세는 대가리고 9번 오피세미가 좋아졌습니다. 이 9번 오피세미가 직접적 입상에 성공을 하더니만 지난번에 조정 거쳤고 이번에도 상태가 좋아서 9번 오피세미 눈여겨보셔야 될 마필이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토요일 8경주입니다. 8번 아몬버스터라는 나름 충만감의 마필의 후착 찾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인데
팔바 아몬그스터 요 근래에 점진적으로 전기사 선행을 나가면서 나름대로 경제력의 발전을 이끌어내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에도 선행을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네요. 편한 선행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의 팔바 아몬그스터는 뭐다? 대가리다. 대갈림이시다. 대갈림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자, 여기서 이제 후착은 누구로 때릴 것이냐? 동천 아티스트의 기본적인 선임력이 올 수 있을까? 아니면 4번 선크레스트의 막판 추임력으로 날라 들어올 것이냐? 이 정도의 범위 내에서 입상마가 우연히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9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강타의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고 토요제 10경주가 오늘 강타의 메인 승부처이기 때문에 9경주 10경주를 붙여서 자, 여기서 중반부 상황을 한번 내자.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번 남산축제가 팔리겠죠. 이번 남산축제가 팔리고 지난번 경주 때도 강타가 이제 적중을 시켜드려요. 요 마피는 거의 나올 때마다 제가 적중을 시켜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인기바로 팔리네. 인기바로 팔리고 얘는 이제 특징이 마체가 작은 놈이죠. 마체가 작은 놈인데 54.5kg를 받았으니까 지난번에 또 추임력이 아주 온팡지게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시에도 입상이 가능할 것이냐 요 부분인데 요번에 왠지 모르게 대가리를 놓고 가면 홍콩을 갔다 오지 않을까 이런 예감이 아주 머리에 그냥 쫙 스치네. 나는 대가리는 아니요. 놓고 때렸다가 홍콩 가지 마십시오. 이런 소리가 남이 암을 탑을 간산보살처럼 내 머리에 스치는 이유는 뭔가? 왠지 이번 남산축제는 아닌 것 같아요. 능력이 안 돼서? 아닙니다. 이번에도 미세하지만 대가리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패턴도 나무랄 데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꼬꾸라질 가능성이 있고 얘보다 센 놈이 입상에 성공을 할 가능성 충분히 갖고 있다. 자, 그래서 구경주는 남산축제를 뺄 수는 아필이지만 얘를 대가리로 놓고 때릴 생각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하이라이트 선거처럼 은근히 중배당의 가능성 놓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을 가져가는 마필이 이번 남산축제를 가져가는 마필이에요. 충마만 아닐 뿐이지.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유시식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여기서 맞춰야지만 상황이 나는데 배당이 얼마나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단통 같아. 단통으로 그냥 단통 때려 죽여줘 단통 무작강 단통. 옛날에 그냥 뭐 길을 모아서 단통 뭐 이러면서 ARS를 한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야 강타 운명했다. 단통거리다가 운명해버렸다. 뒤진 것 같아. 뭐 이 정도로 단통이랬는데 야 우리가 좀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따 좀 사줍시다. 불쌍하지도 않아. 목청모아 풀러본다 단통이라고. 그러니 우리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지금 예상했다가는 생명줄이 10년은 단축될 것이다. 그렇게 못해요. 난감하네. 마상에서 맨날 그 8경주 9경주 되면 미녀누나 난감하네 개똥이나 씨 그게 음악이라고 트냐고. 이게 삼정제국입니다. 얘는 뭐 당연히 인기마예요. 당연히 인기마이고 당연히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거고 이번 달에 이제 9월 첫째 주니까 문세웅이가 가냐 안 가냐 이쪽은 안 간다 이쪽은 간다 가냐 안 가냐 가냐 안 가냐 간다. 왜 가지? 밥 벌어먹고 살라고. 얘는 기본적으로 승수가 있어요. 자기가 이번 달에 몇 승을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시거나
또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요, 각자 그달의 목표가라는 게 있잖아. 이거를 완수를 해야 된다.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듯이 문세영이도 그런 거예요. 개인 사업자니까. 자기가 왜? 귀수들은 먹을 때 먹어놔야 돼. 불의의 사고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만약에 말을 못하면 이 기본수당이라는 건 나오지만은 풀이기수는 또 기본수당도 없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먹을 때 많이 먹어놔야 돼. 잘못하면 뭐 3개월도 쉬고 4개월도 쉬잖아요. 부상을 당하면. 그렇기 때문에 문세영이 같은 경우는 월천경마이기 때문에 자기 성승을 따려고 웬만하면 가는 거지. 가는 조지. 그러니까 문세영이 말을 잘 타는 거야. 딴 놈들은 뭐 장난한다, 누가 가지 말라 그래서 들간다, 뭐 아따 사돈의 판천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못 간다, 뭐 말도 많고 한구라 해야 되니까 못 간다. 아이고 그런 것들이니까 맨날 그냥 사고나 치고. 이 서수근이 저희 서수근이가 요즘 아주 장난질을 좀 하는데, 요 얘기 듣고 또 장난질 했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다고 무고죄로 넣던지 알아서들 하세요. 전 모르겠으니까. 안 한 걸 했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한 걸 갖고서 내가 할 수 있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너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본인들은 그거를 팬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정도의 실력과 또 경마 팬들 중에서도 짬밥이 오래되고 또 내중에 내공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도 있어. 다 지켜보고 있다고. 너 덜 가는 거 다 알면서도 그냥 얘기하면 뭐해. 어차피 노름이니까 그거 물론 내가 쟤라고 생각을 하고서 묵이라고 있을 뿐이지. 근데 정도가 너무 지나치면 당신이 어려운 일에 속했을 때 절대 경마 팬들이 당신을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평생 야리쭈 한다는 소리만 듣고 사는 그런 기수도 있잖아요. 그런 꼴이 되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열심히 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장지생 놀이터가 아니잖아. 어린 놈이 그렇게 말을 타면 되겠어. 어른을 장난시키면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0일 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승부처는 7번 3정제국에 단통 때릴 거예요. 제가 노리는 말 단통이 있어요. 그거 이제 중배당 단통이든 뭐 배당이 얼마에도 상관없어요. 그냥 단통밖에 안 보여요. 제 눈에는. 오직 단통이다! 자, 다음 토요제 10일 경주 9번 왕대를 재미나게 봅니다. 아무리 봐도 마니인컴도 팔리고 또 파워시티도 팔리고 뭐 다 팔리죠. 왕대도 좀 팔리고. 파워시티가 지난번 경주 때 뉴화이트삭스에서 이기면서 일간 스포츠협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그 전개가 잘 풀렸어요. 그럼 이번에 파워시티가 정상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조건 자체가 하나가 딱 부러진 조건이 있어야 되지. 선행을 100% 갈 수 있느냐인데, 파랑주의보가 있잖아. 파랑주의보가 얘가 선행을 가버리면 직전과 같은 선행 체력 전개를 펼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두 마필이 겹쳐있기 때문에 둘 다 경합을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마니인컴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왕대의 전력이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요번 편성에서는 왕대를 재미나게 보고, 오히려 4번 파워시티랑 5번 파랑주의보는 배당판에서 당연히 인기를 모을 가능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반 메리트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이번 11 경주가 사실상 승부처로서의 메리트가 있는데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승부처로 안 한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2 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주도 오늘 강타에 토요경과 현장 승부처로 해서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주도 은근히 까다로운 면이 보이죠. 기본적으로 은근히 까다로운 면이 보이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어떤 마필들을 강하게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안 되는 말보다 되는 말들이 많고 기본적인 능력 자체도 출중한 말들이 많은데, 이번 편성에서 재미나게 보는 마필은 13번 오발탄이란 마필입니다. 오발탄. 그게 뭐였죠?
아, 맞아. 양곱창집이 오발탄이에요, 오발탄. 체인점 있죠. 검찰청 옆에 체인점 있고, 저쪽에 방배동 쪽에 체인점 있고, 안양 쪽에는 저기 관양동에 체인점이 있어요. 오발탄. 양곱창이 맛있는 집. 오발탄. 12경주에 필수. 배팅권 필수 안창마. 가는 중. 가는 말이다. 13번 오발탄. 요놈을 넣고, 자, 현장 승부처에서 개봉박두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지게. 오발탄은 올 것 같아요. 자, 13경주. 자, 이제 13경주입니다.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준메인 승부처.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빠라바라바라밤. 왜 이렇게 신나냐? 하면, 배당이 왠지 터질 것 같아. 터질 것 같아. 행복의 나라.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이러는 노래가 있었죠, 옛날에? 예, 이문세 노래였나? 뭐, 행복의 나라.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잘못하면 불행의 나라로 갈 것 같아.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아오지로 갈 거야. 그러면 이제 풍광난실에서 얘가 못 들어오면 그냥 사람들 쫙 와가지고, 문세야, 너 진짜 이 새끼 막 그냥 욕이라도 하면 바가지고 그래. 너무 욕해버리면 안 되지. 열심히 탄말을 갖고서도. 그러면 여기서 조그맣게 배당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무조건 강하게 노리는 마필이 있어야 그 말이 뭐라고요? 빰빠라빰빰빰빰빰빰빰빰 강남스타 7번 강남스타입니다. 강종호가 이 샤이니의 강남스타 노래 부르듯이 강남스타. 요번에 강남스타를 재편하는 거야. 이번에 얘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행복의 나라를 노릴지 강남스타를 노릴지 뭐 둘 다 노릴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강남스타가 굉장히 좋게 강남스타 강남스타 온다. 자, 요걸 놓고 준메인 승부처 한번 굉장히 멋있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토요일 1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주도 왠지 모르게 대가리를 놨자 제가 이제 미리 초볼 분석을 하고 이 UCC를 찍거든요. 그런데 대가리를 못 찾겠더라고. 야, 이 대가리가 12번 송감스타는 아니야. 이번에는 아니야. 이번에는 아니고, 9번 선스트롱도 좋은데, 야, 문세영의 팝스라이도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이 편성상 봤을 때, 얘네들은 지붕만 패턴이고, 오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11, 12는 인기권 전력으로 팔려주면,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아우, 그냥 아웃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빼버리면 되고, 9번 선스트롱도 재밌고 다 재밌어요. 요 경주는 의외로 배당이 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한 경주인데 현재로서는 저는 9번 선스트롱은 굉장히 좋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배당의 가능성이 높은 이번 14경주는 중배당 내지는 고배당까지도 가능한 끝장 승부처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로서는 11, 12는 덜 보고 9번 선스트롱을 세게 본다. 그리고 여기에 밑구녕에 깔고 가는 마필은 배당화다. 복병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16개의 경주, 토요 14개 경주, 제주경마 2개 경주의 분석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이게 너무 누주하니까 지겨울까봐 허튼 소리도 하고 쓴 소리도 하고 재미난 소리도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재밌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힘들지만 자, 하여튼 여러분과 딱 한 가지 아까 약속한 거 있죠. 한마음 한뜻으로 멋지게 힘을 모아서 우리 말이 온다! 이런 힘을 갖고 한번 토요일 경마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